주가 왜 안 가냐? 아, 그니까요. 그런 사면 거에 일희일비할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도 이렇게 넘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이 수준이면은 완전히 뭐 소위 말하는 뉴노멀, 완전히 어너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싸다는 얘기에 동의하고요. 지금 들어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제일 싸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 그런 약품입니다. 과연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과 너무나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그런 일련의 일들이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서 네.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이거 완전 후라이 친 거잖아요. 아니, 아니 100배 차이가 나는 거는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함께 걱정해 봅니다. 경제 썰전 오늘 함께 해주실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순우 기자님.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투자자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아, 네. 저 이제 그 이미지 그만 가져가요. 아 그만 가져가요? 네. 어. 누가 보면 엄청 하는 줄 알겠어요. 아니 다 공개됐는데 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10주, 네. 시총 1, 2, 3이 10주씩. 야. 삼전 야. 10주. 진짜 포트폴리오 부자다. 끝내줍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닉스 10주면 1,000만 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부자다. 신혜영 기자가 아니 누가 보면 한 돈 1,000만 원 하는 줄 알겠어. 그래 제가 1,000만 원 되지 않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제 현대차가 한 50만 원씩 하니까 500만 원. 아, 그것만 그렇죠. 또 또 500만 원. 위에 들어갔어요. 그게 돈 더 많이 썼습니다. 지금 한 2,000만 원 들어가 많다,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아, 그게 다여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57조 2천억 사상 최대 실적, 진짜 이건 야. 사상 최대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작년 삼성전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1분기에 다 번 거 아니에요. 야. 그 정도로 잘 나왔는데 주식은 오늘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면 내년에 엔비디아 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잘하면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전 세계 미국에 있는 그 저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 엔비디아 조그만 그 회사. 네, 카드 회사. 치킨 좋아하고 회사. 네. 우리 소고기 먹을 때 치킨 드시고 그렇죠. 우리 위스키 먹는데 맥주 먹고 좀 소박, 서빙하시던데 갑니다. 그래. 네. 아, 지금 이익으로 따지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손꼽힌다면서요. 4등인가 된다면서. 맞아요? 예, 분기 영업 기준으로 그랬는데 선생님. 아니 이 말은 뭐죠? 저한테 물어보신 건지 네.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저거를 좀 봤어요. 작년에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 순위를 봤는데 좀 찾아볼게요. 네. 작년 반도체 회사.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지 뭐. 1위가 일단 글로벌로요? 엔비디아가 네. 처음으로 작년에 1등을 했어요. 그리고서 뭐 2등이 근데 삼성전자는 원래 2등이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매출 기준으로 1등 매번 하던 회사긴 합니다. 네. 근데 매번 하던 회사 기준 작년에 2등이었는데 725억 달러니까 뭐 한 90조 그쯤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분기에 57조를 했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작년에 1257억 달러니까 한 150조? 근데 그 정도는 가뿐하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오래 하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빠진다. 근데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이 커머디티적인 특성이 있어요. 원유 비스무리하게 경기 좋으면 올랐다가 경기 안 좋으면 빠졌다 그래요. 워낙 여러 군데 쓰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전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대충 메모리 가격 전망이나 네. 경기 전망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충 한 6개월에서 많으면 한 9개월 전쯤에 어디가 고점일지를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9개월 후에 고점이 올 것 같아. 이익 고점이 올 것 같아라 그러면은 9개월 전부터 주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선반영해서. 예, 그 선반영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익이 고점을 찍을 때는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반영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면은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40조였습니다. 40조도 좀 안 됐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메리츠 증권에서 52조짜리인가? 50조? 메리츠? 네, 네. 메리츠 53조 아니에요? 53조. 예, 53조짜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에이, 너무했다라고 생각했죠.
아 그거 보고서 아니요. 아, 그래요? 이 냄새가 다르다. 아. 이게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나오는 리포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있으면 이게 실적을 제가 예전에 정량 분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실제 실적과 얼마나 잘 맞는지를 진짜 정량 분석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먼저 리포트를 낸 사람들의 점수가 낮고 점점 뒤로 갈수록 실적을 나중에 리포트 낸 뭐 그럴 수 사람들이 있지. 잘 맞아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갈수록 잘 맞추어지거든요. 근데 40조 컨센서스의 실적 발표하기 3, 4일 전에 갑자기 50몇 조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는 뭔가 이건 전망의 영역이 아니다. 네. 이건 뭔가 들은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실적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랑 아예 상관이 없고 이거는 우리가 반도체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얼마나 좋은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왔는데 네. 주가 왜 안 가냐고요. 아, 그니까요. 네. 그런 사면 되죠. 거에 일희일비할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근데 오늘 박시동 평론가님 주식을 막 시작한 현장 소장님 같아요. 느낌이. 오늘 지금 장대 양봉인데. 네, 장대 오늘 양봉. 새벽에 나올 때부터 네. 삼성전자 화이팅이라는 의미로 일부러 여의도 기온으로 팬티도 일부러, 빨간색 입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빨간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서도 이렇게 넘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예. 57조. 아까 이제 공 기자님이 아까 53조 보고 냄새가 나는데. 근데 옷이 그 작업 예. 잠바 근데 브랜드는 명품이에요. 브랜드요. 근데 그러네. 이제 좋은 스타일이 거네. 작업이요. 아니 나 이게 약간 네네네. 빤딱거려 갖고 네. 이게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아, 소장님이라니까. 그쵸, 그쵸. 아니 최소 왜 요새 유행하는 몸버 스타일. 10장 이상이에요. 세장. 대단한 부장입니다. 아, 그럼요, 우리 부장님. 못 네. 쓰는 용어가 없으십니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오늘 일일비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면은 완전히 뭐 소위 말하는 뉴 노멀 완전히 어너더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통적으로 삼성이 뭐 경기가 올라갈 때 뭐 핸드폰 바뀌는 사이클, 컴퓨터, 월드컵 되면 뭐 TV 바뀌어 이런 기존 경기와 매칭됐던 삼성전자를 바라보던 기존 문법들 있죠. 네. 제가 볼 때 그런 문법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10조 이내였을 때 과거 문법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백날 계산해봐라. 10조 맞아. 대 얘기입니다. 예. 예, 이제 50조 대 시대예요. 아하.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40조 이상의 신경제가 열렸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고요. 이 정도 영업 추세라면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다른 쪽도 레포트를 보면은 이 정도 영업이익을 계속 내잖아요. 올해 300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되잖아요. 400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것 같은데 예,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400조에 400조예요. 그러면 PER 10배 주면 그것도 4,000조입니다. 488조예요. 내년 예상이면요. 그러면 하이닉스까지 더해보잖아요. 네.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상. 그래도 예산 나오네요. 그러면 영업이익 내년 세계 1위입니다. 아, 들어가야겠네. 당연하죠. 그 레벨이에요. 그리고 그냥 쉽게 평가해 드려서 네. 그 중소기업 엔비디아 있잖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 네. 작은 회사. 카드 회사. 네, 용산에서 막 팔고 다니던 아저씨가 있었던 그 회사가 네. 시총이 지금 대충 한 6,500조 원절이에요. 네, TSMC 2,600조 원절입니다. 삼전 1,100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돼. 쌉니까? 더 올라가겠네. 예, 그러니까 하루에 튄다기보다는 그 뉴 노멀에 적응해 간다라고 하면 물론 TSMC도 지금의 TSMC 주가를 뭐 하루 이틀에 오른 건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오르기도 하고 중간에 박스권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한참 밑에 있던 저 마이크론이라는 조그만 회사 하나 있어요. 걔네들은 오늘 또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레벨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낸 실적하고는 말이 안 맞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너 싸도 너무 예. 싸다. 그러면 오늘의 주가는 그냥 오늘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아직 좀 덜 풀린 이란 문제와 환율 예, 그 정도의 데일리 정도로 보고 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타겟이 지금 다 30만 원대 이상으로 타겟 프라이스가 나오잖아요. 네. 꼭 그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 정도를 말하는 모든 근거가 저는 다 맞다고 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이 제일 싸다는 얘기에 동의하고요. 예, 지금 들어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제가 이게 숫자를 한번 잊어버리시고 네. 지금 산업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들어갔잖아요, 조금.
역시 부지런합니다. 언제 그거 일 안 하고 들어가서 아까 전현희가 얘기할 때 잘 안 들으시는. 아니. 아침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좀 설명을 하면 좋으냐면요. 그 메모리 반도체를 어디다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PC에 쓰다가 모바일 수요가 나왔을 때 이 모바일 수요에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 저전력 메모리를 만들었던 데가 삼성전자거든요. 그러니까 PC가 있는데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회사가 2배가 된 겁니다. PC도 있고 모바일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버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도체 쪽에 그 C레벨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바일이 대박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모바일을 쓴다 그러면 대충 수요가 30억 개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가 지금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돼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GPT 정도 쓰고 이번에 클로드 코드 정도 쓰는 정도잖아요. 그럼 이게 에이전틱 AI가 되고 피지컬 AI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수많은 나라 뭐 지금 아프리카 나라들이 모바일 쓰는 것처럼 전 세계 누구나 이제 AI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는 무조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에 상단이 어디냐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열려 있다 상방이 날아간다. 또 커진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대기권을 넘어가 갖고 숨이 막힐까 이게 고민인 건데 그게 이제 그 아까 C레벨 분이 해준 얘기가 우리가 공장을 얼마나 더 지어야 되는지를 우리도 잘 모르겠고 사가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 대기권을 넘어가서 숨이 막혀갖고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거 정도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했던 얘기가 최근에 열심히 외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읍소하러 다녔대요. 뭘 읍소하러 다녔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을이었잖아요. 을이니까 맨날 거기 구매 담당자 만나갖고 저희 메모리 좀 사주세요 그러다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메모리 좀 주세요라고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마음을 다독이며 내가 여기서 어깨 피고 고개 쳐들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왔는데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메모리 못 드립니다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 그러면은 그럼 제가 갈게요. 그냥 가서 이런 사정 때문에 못 드립니다를 차마 한국까지 온 사람한테 못 드린다고 말을 못해서 본인이 지금 해외를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진짜 좋은 출장이다. 못 준다는 얘기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실적 나온 거는 도저히 지금 주가는 설명이 안 된다. 네. 그게 이제 확실한 거죠. 당연히 저는 뭐 언제나 물어봐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퇴직금 왜냐면 들어가도 돼요 진짜로?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거예요? 아니요. 아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우리가 다 전문가 두 분 다 예, 바보인 척하지만 사실 전문가잖아요. 바보인 척한 적 없는데. 아니 본인이 왜 얘기하고 왜 웃어 그리고 본인도 약간 놀렸는데 엄청에 대한 지식을 끌어올렸는데 바보인 척. 엄청 전문가인데 바보인 척하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양반이요. 와, 이거 MBA 나온 사람입니다. MBA. 예. 자꾸 하지 마요. 더 바보 같으니까. 근데 아니 근데 뭐 들어서 농구만 잘하실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커피 얼마야? 그러면 야, 물가 100원. 네. 원두 뭐 200원. 여기 전기세 얼마. 공임 얼마. 그럼 그렇죠. 이게 원가 1,000원이야. 근데 적정 마진 30% 붙여 봐. 음. 그러면 1,300원, 1,500원이야. 그렇죠. 이게 정가잖아요. 주가의 정가는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익 베이스에서 멀티플 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싸진 거예요, 지금이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정가예요. 예. 지금이 제일 싸요. 예. 됐다. 오늘 요건 삼성전자는 결론 끝. 네. 지금 제일 싸다. 그래서 앞으로 박수동 평론가의 네. 그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예요? 타겟 대충. 프라이스 나왔어요? 주식하더니 확실히 달라졌네 사람이. 그러면 어차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네, 좋은 날이니까 막 질러요. 무지성으로 질릅니다. 네. 3배 봅니다. 3배지. 현재 3배? 네. 그거 막 20년 60만 후에 원? 가는 거 아니죠? 뭐 그러니까 기간 많다 이거. 역시 똑똑하다니까 나 바보인 살아있을 척하지만 때. 저걸 찔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 타겟 프라이스가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 돈 필요할 때 파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팔 일은 없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충격받은 사건이 최근에 그 삼천당. 제약. 네. 와, 여기는 지금 주식이 막
한 10몇만 원 뭐 하다가 갑자기 1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만 원대까지 떨어졌나요? 지금 바보인 척하는 최윤경 부장이 과거 보유했던 아, 그래요? 천당 제약. 네. 아, 얘기했잖아. 제가 10,000원대에 있었다고. 그래서 3만 원만 가면 좋겠다 얘기했었던. 그래서 17,000원, 18,000원 막 2만당, 3만당 이러다가 무서워서 팔고. 아, 그랬는데 지금 12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갔다가 지금 가격이 50 얼마였죠? 자, 아침에 제가 한 50몇만 원까지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54만 원 정도 됩니다. 너를 뛴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요건 누가 좀 오늘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13%가 빠졌네요. 네. 예. 요건 어떻게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박시동 평론가가 님이 이거를 얼마 전에 좀 세게 다루셔가지고 아, 그래요? 잘근잘근. 마상을 좀 입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우리 그럼 신영 기자 지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 잘 하시겠어요? 모르는데요. 에이, 아니, 그러면 삼천당 제약이라고. 제가 아, 얘기할게요. 그래요. 예. 그 삼천당 제약이 이제 먹는 인슐린, 그러니까 인슐린이냐 비만약이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 GLP-1이라는 약인데 그 GLP-1이 인슐린 약이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이기도 하고 마오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예, 그런 게 그 간에도 좋고 뭐 그래갖고 이거 만병통치약 아니냐 그래갖고 좀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게 제일 뜨거운 감자인 그런 약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냐, 일주일에 한 번 맞냐, 뭐 2주에 한 번 맞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먹는 약이 되면 이제 훨씬 편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약과 관련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공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전체의 물량이 뭐 이번 계약으로 1억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을 확보했고 앞으로 향후 90%의 수익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뭐 15 지금 1,500억인데 이게 15조 10년간 구속력 있는 매출을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공시된 금액하고 보도자료가 나온 금액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2,500억 원 규모의 그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천단 제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작전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상황보다 훨씬 더 부풀어진 무엇인가를 발표를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거기서 대주주가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삼천단 제약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상황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다. 그리고서 이제 야 근데 이게 그다음부터 이제 따지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매출이 나오는 계약인지 뭐 거기에 계약금 비중이 너무 적은 건 아닌지 뭐 대주주가 이걸 왜 팔려고 하는 건지 실제로 이게 팔리긴 팔리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중간에 한 블로거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천단 제약이 그 전에 이런 거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근데 여기서 그걸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 삼천단 제약의 그 블로그 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공지를 올렸어요. 저는 그 블로거를 모르고 있다가 삼천단 제약 공지를 보고서 그 블로거를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 계획이 잘 될까? 이게 먹는 비만약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과 너무나 주가가 단기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그런 일련의 일들이 트리거 포인트가 되면서 네.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주사 맞는 거 대신 만약에 먹는 걸로 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진짜 대단한 기술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만약에 그 기술이 맞다면 시장에 큰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인 거는 맞고 이제 그거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심이 약간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주주가 그 많이 올라간 그 고점 상황에서 갑자기 2,500억 원치를 판다고 하니까 주주들로서는 배신감이 막 크게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슈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두 짚으셨다고요? 가지보다는 좀 더 되는데 되나요? 이제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쉬운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방금 이제 공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서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 정상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덜자. 진짜 우리 시장 자체 좋아지니까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주식하십시오.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시장을 세일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국가가. 여기에 신뢰를 공격하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하. 근데 우리한테 제일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코스피 쪽 이런 거 보면 뭐 물적 분할이니 뭐 이런 거잖아요. 엔솔. 뒤통수 치는 거.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건 신라제. 뭐냐면 그렇죠. 고점에서 내부자들이 던지고 튀는 거예요. 네.
그거 나오면 우리는 늘 일단 뭐지? 네. 그렇죠. 우리 이제 막 살려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CEO나 내부자 이사나 임원들이 던져 뭐야라고 하는데 지금 고점 매도 의혹이 일단 제일 쉬워요. 일단 이제 파악 문제 파악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나왔는데 이분이 사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어쨌거나 쉽게 말씀드리면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명분은 세금 내야 돼요. 증여세, 상속세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왜 이게 또 짜증이 나냐면 하나는 타이밍이 가장 고점일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과 상관이 없어. 당신 말이 맞아도 누가 또 고점에서 던지네. 예. 내부자가 던지네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야 되는 증여세를 한번 추산해 보니 대략 필요한 세금은 1,000억 내외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아직 판 건 아니에요. 네. 팔겠다라는 사전 공시를 했을 때 보면 그때 팔겠다라고 했을 때의 주가가 90 몇만 원대예요. 대략. 그리고 팔겠다라는 주가 이렇게 곱해 보면 2,500억이에요. 1,500억은 남겨먹겠다는 거예요. 네. 라고 하니까 그 남은 1,500억을 결국에는 지금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동기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돈 라고 어디다가 쓰려고 하니까 하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100% 세금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못 못 믿는 믿겠다.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제가 몇 가지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맞다 틀리다는 주주 여러분들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의 판단의 영역인데 네. 이런 식으로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회사 신뢰를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100점짜리 설명이 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네. 방금 이런 문제 같은 거 네. 예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권 기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먹는 약 경구용 비만 관련한 약제나 경구용 인슐린 치료제 같은 거. 네. 뭐 되기만 한다면 세계적인 거고 너무 좋아요. 네. 환호할 법하죠. 그래서 20만 원짜리가 1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였어요. 우리는 왜 환호했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 호재야? 라고 할 때 시장에 퍼졌던 소식은 5조짜리 호재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5조? 대략. 헉, 봐봐. 그게 팔리면 이렇게 된대. 그런데 공시를 뜯어보니까 공시에는 508조, 8억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 공시에는. 508억. 8억. 네, 공시에는 508억이에요. 아, 그 매출이었어요. 맞다 틀리다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네. 이거 자체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여지가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여지. 보도 자료에는 최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팔리고 이렇게 되면 그 정도의 매출이나 이런 게 오는 참 좋은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의 말을 우리가 일단 100% 믿어주자고요. 네. 그렇다고 쳐도 그건 보도 자료야. 근데 공시는 법적 책임에 따라요. 네. 공시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시에는 계약을이나 이 금액을 쓰는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은 뭐냐면 일단 계약이 식별될 것. 식별이 돼야 돼요. 둘째, 수행 의무가 식별이 돼야 돼요. 셋째, 거래 가격 산정에 또 이게 명확히 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그렇겠죠. 예. 거래 가격에 대한 수행 의무에 따른 배분까지 나와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수행 의무 이행 시 그다음에 수익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시로 얼마짜리입니다라고 말하려면 다양한 회계 원칙과 이 라인을 통해서 이건 얼마짜리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좀 복잡해요. 네. 회사의 보도 자료도 맞다고 칠게요. 그리고 공시도 맞다고 칠게요. 둘 다 맞다고 쳐도 그럼 이게 500억짜리야, 5조짜리야. 네. 그 어떻게 둘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쳐도 네. 그 괴리가 100배인데요? 크잖아. 그 괴리가 우리를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주주 여러분들은 5조짜리 참 좋은 회사야.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선량한 투자자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걸 틀렸다 이렇게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5조를 믿는 분과 아니 공시는 500억인데 그 사이 어디쯤에 거짓말이 있으면 어떡해. 네. 라고 하는 시선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 해명이 100점짜리 해명이 안 나오면 이런 식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쟁점마다 숨어 있어요. 계속 쌓이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하나를 아까 그 상위 4위 믿게 못 해주네. 네, 4위 그 블록딜 그것도 100점짜리가 아닌 요소가 섞여 있듯이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누구의 말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런 건가 보네. 여기서 이제 저 광고를 우리가 하기도 하잖아요. 네. 야, 우리 저 55만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해놨지.
광고주한테. 아, 하지만 실제 노트북 팔린 거는 12대 팔려. 이렇게 되면 이제 야 55만 명 다 어디 갔어? 이제 광고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매출 수준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의 이익이 있다는 거를 보도자료 이거 완전 후라이 친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공시를 믿어야지 우리가 배우신 분입니다. 몇 번 보도자료를 얘기합니다. 네. 믿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공신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거는 틀리면 큰일 나는 거니까 큰일 납니다. 법적인 이걸 그 다 원칙에 따라서 쓸 적용한 수밖에 거고, 없어요. 그다음에 예. 보도자료를 낼 때는 이렇게 해서 최대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다. 가능성까지 다 해본 결과 최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아마 이렇게 아마 계산한 것 같은데. 기대 효과를 온 막 우주의 4돈에 기운이 8천까지 다 모이면. 해요. 그렇지. 앞집 네. 옆집까지 다 이렇게 파장을 넣어서. 프라이에 지금. 아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가 차이 나도 예. 조금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100배 차이가 나는 거는 의심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회사 입장을 조금 제가 대변을 안 했지만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예를 들어 500조짜리의 공시를 내고 이 매출이 500억짜리 공시를 내고 500억짜리를 내고 네. 이 매출이 향후 10년간 발생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 어딘가를 우린 믿어야 되잖아요. 시장은. 네. 그런 괴리를 깔끔하게 설명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일단 받은 돈은 508억이라는 거죠. 네. 여기가 계약해서 받은 계약을 돈은 하는 508억이라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회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하여튼 이런 실망들이 모여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반토막 이상 났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우리가 아주 좋은 회사들과 너무 기술이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수출 또는 이런 계약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는 또 호재를 냈어요. 네. 좋아요.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유럽 쪽은 아직 이게 이제 좀 바이오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계약은 잘 된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제품의 허가 신청까지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여기선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그 유럽 쪽 계약과 네. 그다음에 미국 쪽 계약도 디테일이 좀 다르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 제 그래요? 얘기가 아닙니다. 의혹이 예를 들어서 유럽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뭐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하다 보면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각국의 판단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그쵸,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뭐 큰 회사들은 뭐 그런 암초 안 만납니까? 뭐 그렇게 하면 그럼 너 문제 됐지. 그럼 너 받은 돈 토해내. 이게 반환 의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얘를 몇 번 듣는 거야? 또 얘가 누군데 너무 예, 나가 있어라 얘. 미국이나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무슨 계약은 반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한 모든 계약은 반환 의무 없이 딱 혜택만 있는 계약입니다. 그거 조금 틀린 거 아니야? 아하. 요런 의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이 모든 논점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설명들이 조금씩 남아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신뢰 공격을 받으니까 하한가를 몇 번씩 맞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시총 1위 회사였단 말이에요. 코스닥 삼천당. 시총 1위 까지 1위란 올라갔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논점을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제약바이오 전문가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걸 다 기술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총 1위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총 1위는 코스피로 치면 지금 삼성전자예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1위라는 건 뭐예요? 한 시장의 국가대표입니다. 그 나라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시장에. 국가대표 회사가 신뢰 공격을 받았는데 증명을 못해서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난다. 이런 시장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국이 나서야죠. 조사해요. 야, 너 공시 맞아. 보도자료 뭐 틀려. 내용 우리가 비밀이기 때문에 확인 못 해주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 라든지 나설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회사도 자기네 기술과 미래 비전이 충분하면 어제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어제 같은 중요한 설명회에서 반등시켰어야 돼요. 근데 어제 오늘 또 떨어져요. 왜 떨어졌냐? 내용은 옳았다 쳐요. 근데 저는 또 편드는 거 아닙니다만 주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신 어떤 인사가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회사 사람이 아니래요.
삼성전자 기술 임원이 나와서 설명을 하던, 예를 들면 삼성으로 치면 사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던 해야 되는데 주요한 부분에 관한 설명을 했던 분이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럼? 관계사 누구 씨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또 맞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논란을 만들면서 단계별로 빨리빨리 신뢰를 회복해주는 타이밍을 놓치느냐라는 게 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쯤 보면 삼천당대학 100만 원에 물린 포스인데요. 아, 제가요? 네.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럴 때 당국이 가진 적도 뭘 없고, 어떻게 나서요? 가진 적도 없고, 오해하지 당국이 마십시오. 어떻게 나서느냐 이렇게 질문이 아까 들어왔는데. 뭐 조사를 해요, 수사를 해요, 뭐 당국이 그러니까 예를 나선다는 게 들어서-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 지정을 했어요. 당국이 또 마침 이때. 예. 시장에서 이런 거 나오면 휘청휘청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또 그건 또 별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공시가 맞는지 틀리는지 조사 좀 해볼게요. 요 뜻이에요. 예, 요 뜻이에요.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몰라서 그런데 그 공시처리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었어요? 2,500억 그 블록딜 한다 그랬다. 네. 이것도 되게, 안 할게. 되게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껴 있는데 네. 그 대주주 매도 사전 공시 제도가 작년인가 처음 시작됐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바로 그냥 매각을 했을 겁니다. 매각하고 나서 공시를 했을 건데 네. 이번에는 이제 미리 공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반발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철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불성실 공시가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제도가 하나 작동을 했다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제도가 움직여야 된다라 그랬을 때 이제 공시라는 게 뭐냐라 그러면은 사실은 공시는 그 금융감독원이 이거를 검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은 공시를 하는 거고 그 공시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미국은 그래서 이른바 저 셀리포트를 쓰는 탐정들 그런 사람들이 검증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삼천당 제약에 대해 그 약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네. 보진 않았는데 그 삼천단 제약이 하고 있는 그런 행보들을 개런티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뭐 11개 뭐 미국 회사, 유럽 회사 뭐 어디랑 해가지고 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공시상으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어디라고 말은 못 해줘요. 이런 데 얘기하는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B2B 시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운터파트 쪽이 됐든 아니면 그 중간 정보 루트 어딘가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사위에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자기네 플랫폼을 누구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왜냐면은 우리가 약을 진짜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실제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병원 네트워크도 다 있어야 되고 의료 네트워크도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개발하게 되면 이제 판매 쪽을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 단계에서 그쪽에서도 광을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좀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러면 최소한 뭐 글로벌 제약사 몇 개 이름 나오면은 아 걔네가 검증했겠지. 걔네가 뭐가 말이 되니까 이거를 같이 봐주는 거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종의 그 신뢰를 형성하는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삼천단 제약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들 이 먹는 비만 치료제, 먹는 인슐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높으면서도 네. 그게 개런티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그런 와중에 갑자기 대주주 그러니까 보도자료 사건이 났었고 그다음 대주주 매도가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예전에 봤던 뭐 신풍제약의 뭐죠? 그 코로나19 치료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라젠의 만병통치약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회사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도는 개런티해서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거는 이거는 주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천단 제약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그 삼천단 제약에다가 주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그럼 경영진들한테 너네가 너무 정보가 불투명해가지고 우리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진전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만약에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회장이야. 근데 밑에서 경영진이 보고를 하는데 내가 못 믿겠어. 그러면 경영진들은 회장님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해줘서
너무 무서워요. 이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회사여서 혹시라도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고 자식을 떠나서 이런 거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진짜 10여 년에 걸쳐서 이 신뢰를 쌓아오고 수많은 학회들에 가보면은 우리가 샤라웃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유명한 회사, 유명한 사람이 권순우 네. 최고예요 한마디 해주면 권순우가 뜨는 것처럼 네. 국제 학회에 가거나 뭐였더라? JP 모건이었나? 그 헬스케어. 헬스케어. 거기 네. 가서 우리나라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네들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회사들을 언급을 해줌으로써 떠요.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참여를 안 했는데 그 글로벌 빅파마가 자기네 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력한 협력업체인 이 사람을 연사로 데리고 올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가 신뢰를 점점 얻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천단제약에서도 이제 억울하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시장이 이해하고 이거 맞나 보다라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주셔야 거기에 삼천단제약 주주분들도 뭐 이게 맞지 않냐라고 좀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논리적인 네, 한 대응도 말씀만 있을 더 수 드릴게요. 있고. 왜냐면 네. 너무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선량한 투자자분들이나 삼천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당국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첫날 이제 하한가 맞을 때 어떤 블로거가 의혹을 쭉 썼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삼천단제약이 저거 다 허위입니다. 뭐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진짜 다 허위라고 해볼게요. 그 사람이 일으킨 피해가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잡아쳐 넣어야죠. 아, 만약에 고소한다고 허위라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허위라면 아니요 당국이 이걸 왜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런 찌라시가 만약에 유포됐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허위라면 그 사람 잡아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또 공교롭게도 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소 내용에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랬더니 그 회사 측 회사의 공식 리포트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애매한 얘기를 해요. 자기 회사 도장 찍어서 나간 리포트인데 기다 아니다 말도 못하는 회사 리포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각성할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저는 만약에 삼천당제약의 대주주 뭐 가족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안 해도 한 60만 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아유 우리 삼천당제약을 잘 모르시네요. 제가 사겠습니다. 사야지. 저 뭐 집 팔고 다 팔아서 삼천당제약 이 사야지. 가격이면 난 내가 볼 땐 똥값이요. 당연하죠. 계속 사. 당연하죠. 그러면 주주들이 안 믿을래 안 믿을 안 믿을 수가 수 없죠. 없죠. 예. 근데 뭐 120만 원짜리 그 이제 막 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고가 올라가니까 팔 생각 하고 있으니까 주주들이 안 믿는 거. 다른 거 뭐 사실 디테일한 거 바이오 회사들은 우리가 제약 쪽은 모르기가 쉽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냥 대주주들이 와씨 뭐 야 60만 원이면 너무 싸다 야 돈 대출 받아서라도 더 사. 이렇게 했었어 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네. 사실은 바이오의 핵심이 뭐냐면 초기 투자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엔젤부터 기관 자금이나 펀딩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걔네들은 D-Day가 있어서 어차피 엑싯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바이오를 보실 때 그런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엑시 타이밍에 목표 주가나 목표한 임상이나 이런 게 안 나오면 걔네들도 피곤해져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격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그쪽에서부터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돼. 예,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네. 지금 풀릴 가능성이 없어요. 낮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는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라고. 뭐냐면 지금 이 가격이면 오버행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안 풀려. 네. 좋은 가격대로 일단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기술이나 미래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정프로님 말씀처럼 이제 사주들이 보여줘야죠. 사야지. 사야지. 사고 믿음을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증명의 영역으로 사태를 대응했어야 되는데 고소전을 통해서 입막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신뢰를 못 얻은 거예요. 명치 못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총 1위 회사에 신뢰 문제가 걸려서 맞아요. 반토막이 났는데 당국, 시장, 당사자인 회사 네. 모두가 부적절함 속에서 지금 혼란을 키워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큰일 났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삼천당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솔루션도 다루긴 다뤄야 되니까 짧게 이건 좀 가볼까요? 하나솔루션. 왜냐면 하나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 태양광 쪽 또 화학 쪽에 굉장히 큰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이제 해갖고 아주 그 후폭풍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지금 증시 그렇죠. 이쪽 네.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 화가 많이 났어요. 그것도 좀 짧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공 기자님 아니요, 제가 해설할게요. 해설하실래요? 그러면 지금 평론가님 지난주부터 이거 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럼 우리 좀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24일에 하나솔루션이 주총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주총이 잘 끝났어요. 주주총회가 뭡니까? 주주님들, 회사의 주인님들 어서 오세요. 우리 작년에 살림살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볼게요. 회사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뭐 이런 자리예요. 올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주총, 축제. 예, 너무 좋잖아요. 그런 중요한 날 아무 일 없이 주총이 끝났어요. 주주님들 안녕히 가세요. 편안하게 집에 다들 돌아가셔서 도발 뻗고 잘 잤어요. 주총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26일 딱 이틀 지나고 나서 갑자기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발행된 총수의 40%예요. 이 정도면 뭐예요? 회사 하나 또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 총 발행수의 40%가 유증이 된다니까요. 이 회사의 주식 다 발행가 한 100조쯤 되는데 그럼 40조를 또 더 발행한다고? 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주총 때 얘기하든지 주총 전에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맞을 거 맞고 혼날 거 혼났어야지. 주주들을 숨기고 그 다음날 얘기해? 나는 문제가 일단 하나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좋아. 빚낸다 이거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해서 신주 발행한다는 거잖아.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승수가 높은 일 설비 투자하고 공장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데 예, 대부분이 빚 갚는다는 거예요. 빚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 빚이 왜 생겼어? 경영 잘못한 네 탓 아니야? 경영진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주주들 주주들한테 호주머니 떠넘겨. 털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니까 주주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날 주주총회에 2명의 새로운 이사가 선임이 돼요. 2명의 이사가 선임이 돼요. 이 2명은 선임되고 이틀 있다가 여기에 찬성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 그럼 찬성을 위해서 선임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 있는 이사회는 주주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당신들 진짜 생각이나 똑바로 하고 결정한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네. 상법 개정은 왜 했어? 그러게요. 주주보호 대원칙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주주들 뒤통수는 뒤통수대로 다 치고 빚은 빚대로 다 내고 결론적으로 경영 실패 책임은 니들이 져야 되는데 연봉은 수십억 원씩 받아가면서 결국에는 안 되면 나중에 주주들한테 호주머니 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또 대기업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모습을 보이네라고 하니까 또 열이 받는 거죠. 정리 깔끔합니다. 자, 네, 해설할 제가- 게 뭐 있죠? 여기 해설할 게 그럼 하나솔루션이 아까 설명해 주셨던 뭐 1번, 2번, 3번, 4번 이게 4가지가 있는데 발표 시점의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그 주총 전에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주총 때 발표하면 안 돼요? 주총 때 발표를 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발표 시점이야 뭐 먼저 발표하든 나중에 발표하든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총 때 발표했으니까 발표 시점이 괜찮으니까 유상증자가 문제가 없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의 발표 시점 문제가 있고요. 아까 네. 2명의 이사가 새로 선임되는 문제도 이 전에도 그러니까 이사가 없다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2명이 추가가 된 거니까. 근데 하나솔루션을 제가 그 뭐 편들어 주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이게 계속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유상증자가 마치 이렇게 괴담처럼 옛날에 뭐 또 감자를 그런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요새 유상증자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왜 유상증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제가 따로 취재를 해봤는데 여기가 지금 신용등급이 AA-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신용등급 평가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전망에 대해서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인데다가 지금 이게 정기 신용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럼 이제 A+ 등급으로 떨어질 거예요. 또 떨어져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회사채를 신규로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는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문제가 좀 될 겁니다. 회사가 그동안 빌렸던 돈이나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 예, 이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그런 일들이 이자가 생겨요. 높아지거나 급하게 갚아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예, 거죠. 예. 그게 생기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얘기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은 화학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하고 기업 사이에 일종의 그 암묵적인 딜이 있습니다. 어떤 딜이 있냐면은 기존에 있는 부채 중에 은행에서 빌린 돈, 은행에서 빌린 여신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해줄게. 다만 니네가 시장에서 빌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자금 조달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유상증자 말고는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주들한테 솔직하게 만약에 뭐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는 거긴 한데 솔직하게 우리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이대로 그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라고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준다 그러면은 네. 물론 주주 입장에서 나는 그런 줄 알았으면 주식 팔았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주주라는 거는 영속성이랑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주주는 그렇겠지만 그 주식을 또 누군가는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팔면. 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상증자를 그럼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신용등급 두드려 맞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이 자본시장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장 주식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건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는 주식 팔았지. 라는 분에게 이 설명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나. 근데 거기서 아까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랬으면 저는 일단 하나솔루션이 이거 발표할 때 최소한 사과는 하고 시작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진짜 경영들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저 못해가지고 지금 자금 조달이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 주주 여러분 좀 한 번만 좀 손을 좀 빌리겠습니다. 저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이 돈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빚 갚는 데 쓰냐라고 비판을 하면은 빚을 안 갚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봉 많이 받아간 거 문제도 이런 정도 되면은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막 진짜 자기 대주주한테 저 회사 말아먹었으니까 대주주님 돈 좀 내세요. 그럼 대주주가 그래? 그리고 그냥 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경영진을 자르든지 아니면 연봉을 반납하게 하든지 그런 식의 뭔가 책임 있는 자세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ABC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하고 오죽하면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럼 자기들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라는 것도 뭐 좀 반성하는 모습들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뭐 여러 자산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산들을 뭐 매각한다든지. 오늘 예리한 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지예요. 네. 자기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투자했던 유형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왕창 다 팔아가지고 빚을 이렇게 갚을 겁니다라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쪼그라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지가 되는 건데 그 선택지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경영진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이 결정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는 거는 주주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그 부분이 또 주주들이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정프로님이 방금 공격한 포인트가. 자산 매각. 네, 뭐냐면 기존에도 그러니까 회사에 근간이 되는 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네. 미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비핵심 계열사라든지 진짜 주류 사업과 상관이 없이 있는 것들은 좀 팔 수 있잖아요. 위기니까.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건 마지막이니까 그 전에 했어야지라고 할 때 사실은 기존에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서 한 1조 이상 빚 갚는 데 쓰긴 했어요. 네. 조금 노력을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주주들은 더 팔아 더. 너 있잖아 갖고 있는 거.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혹이라고 할게요. 네. 왜 못 파냐? 더 팔아 더. 네가 들고 있는 거. 네.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권순우, 정프로, 박시동 우리가 삼형제예요.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삼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요. 아하, 우리 좋습니다. 형제예요. 네. 아직 완벽하게 계열 정리나 이게 소위 안 됐어. 말하는 승계 작업이 안 끝났어요. 네. 제가 하나 솔루션이에요. 네. 야, 너 비핵심 팔어. 음. 제가 이걸 들고 있어요, 이거를. 그럼 팔아야지. 너 주주한테 손 벌리지 말고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신혜원한테 팔어. 그리고 그 돈으로 빚 갚아. 갚아. 그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요게 만약에
정프로나 권 기자한테 나중에 계열 정리에 의미 있는 회사 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나한테는 비핵심인데 나한테는 또 필요한 걸 수 있으니까. 이걸 남 주고 팔면 계열 정리는 어떡할 거냐고. 나한테 팔면 안 돼 그러면? 그렇죠. 그럼 경제한테? 네가 사라라고 하는데 너가 아직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팔 수 없고 쥐고는 이런 있어야 되는 의혹. 거예요. 이런 의혹. 하나솔루션 안에 그런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주들이 열받는 건 다 좋아요. 권 기자님 말씀 있으면 저도 찾아보려고. 틀린 게 아니고 음. 진짜 하다 우리 경영 판단입니다. 지금보다 신용등급 더 내려가면 돌아오는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네. 결정했습니다. 주주들도 열받지만 오케이 하면 네, 되는데 네. 일부 주주분들은 아니야. 너희들 전체 그룹사의 지배 구조는 손 안 대고 나머지 내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주주한테 손을 벌린 거야. 라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하나의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으면 얘를 캐시를 해갖고 하나솔루션 증자에 3자로 참여를 내라. 3자 배정으로. 더 어려운 얘기를 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제가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솔루션 밖에 있는 자산을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 솔루션도 계열에 있는. 제가 이 커피가 제 커피인데 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 주주들 중에 화난 분들이 네네. 저 몰랐어요. 박수동이 갖고 있던 네. 커피 너 이거 팔어. 커피 회사. 박수정은 근데 안 먹어도 되는데 저 커피- 나중에 정영진이 꼭 먹어야 되는 그러면 거야. 신혜원은 이걸 잘 사준대. 커피 좋아하니까. 그럼 신혜원한테 팔면 1,000원인데 너 이거 왜 안 팔어? 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 큰형 정프로가 커피 회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이걸 안 팔고. 나중에 예를 이제 또 이렇게 들면 들고 갖고 해야 나중에 예를 뭐 들면 또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예. 의심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다.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게 늘 마지막이어야 되는데 그게 손쉽게 너희들 그냥 지배 구조는 해버린다. 안 건드리면서 왜 주주들에게 손을 벌려? 라는 게 주주들의 불만이다. 라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진짜 뭐 있는 거라 그러면은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자산이 있으면 저는 그건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팔아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거를 팔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경영진은 소상하게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아니 내가 여기저기 투자 받으러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짱 박아놓은 거 딴 거 있는데 투자 받으러 다니면 그걸 누가 투자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스타트업들이 어디 가서 IR을 뭘 해갖고 투자 받으려 그러면은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개하면서 투자를 받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유상증자라고 해서 말이 유상증자지 회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정도 가격에 투자를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유상증자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해왔던 IR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혹시 뭐 방송 끝나고라도 약간 힌트를 좀 그럴 수 주시면 있어요. 저도 근데 취재를 좀 지금 해볼게요. 분위기가 약간 태양광 쪽이 조금 이제 각광받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 뭐 그래도 제일 큰 태양광 관련된 회사일 거고 또 중국 좀 배제한다고 치면 미국에서도 뭐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약간 주가도 최근에 조금 약간 가기도 갔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에서 요런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결정을 혹시 한 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삼천당 얘기도 했지만 삼천당이 가진 기술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진짜 바라는 거는 네. 시총 1위인 회사가 왜 신뢰 문제에 휘말리도록 내버려두는 이 시장 이거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한화도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하나 지금 그룹 지금 다음은 엄청 비싸요. 엄청난 그 구멍가게가 아닌데 또 우리는 신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뢰 문제가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주주총회 때 통과된 안건이 있어요. 지금 발행된 주식 총량 캡을 3억 주에서 5억 주로 늘리는 안건이 통과가 됐거든요. 주주총회 날. 그 사람들이 좀 의아했어요. 증자하려고 그러나 보다. 왜 뭐 총량을 왜 늘려? 나중에 언제 하겠지. 그리고 지금 평화롭게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주총 때. 그러고 이틀 있다가 또 들어 맞으니까 이거 봐. 유상증자 하려고 그랬지. 라고 하는데 잘 들어보시죠.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유상증자 하겠다는 양을 넣어도 3억 조가 안 돼요. 또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죠. 시장은 또 할 끝이 거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제가 이 커피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주주들이 뭘 해도 이제 안 믿는 거야. 너 그거 왜 안 팔아? 지배구조 때문이지. 너 저번에 왜 유상증자
5억주를 왜 올렸어? 또 있지 또. 이런 신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장을 팔아야 됩니다. 코리아 시장을 팔아야 되는데 신뢰를 좀 먹는 일들을 다 없애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 저희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신뢰도 신뢰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늘어져도만 1시 반에는 끝내겠지 하는 신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거 다 깨버렸네 우리가. 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네. 또 삼천당 뭐 아. 이런 거 관련된 문제 어떤 건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삼구갈비 1kg 제육볶음을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와 이거 네. 매콤하네요. 매콤하잖아요. 밥 반찬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요거 1kg이 사실 양이 꽤 많거든요. 꽤 되거든요. 제가 볼 땐 한 20인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얼마에 가져가시겠습니까? 일단 비딩 한번 붙여볼까요? 자, 박시동 와, 평론가님 100g. 1kg. 방금 정프로님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맛이 너무 좋아서. 이 고기 너무 1kg. 맛있으면 1kg 기억을 얼마? 잃습니다. 1kg는 얼마? 그래서 아, 시가를 몰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는데 네. 한 4만 원 정도 5만 원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그 정도면 살 것 같은데요? 1kg니까 예, 예. 9,900원에 드립니다. 와. 만 원도 안 된다고요? 9,900원에 드립니다. 와. 와, 삼구가 진짜 너무 자연스러운 두 분의. 예. 이게 돼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신뢰가 떨어진 1kg는 5인분 정도에서 많으면 네. 한 여기 7, 20인분 8인분 이라뇨. 20인분 안 나옵니다. 급식도 밥 반찬으로만 쓰면 20인분. 그렇게 지금 좀 전에 신뢰사회 얘기하지 네. 않았어요? 아니고. 깜짝이야. 아니 누가 저 양념 돼지고기 이거를 밥으로 먹어요. 이거는 그런 생고기처럼 먹는 게 아니잖아. 밥 반찬은 먹어야죠. 네. 반찬을 먹어도 둘이 한 근 먹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많이, 진짜 많이 드시네. 여기다 양파 넣고 깻잎에 싸먹고 그럼. 계란 후라이에 저거다, 김에다가 아 계란 후라이 저거다. 좋지. 어. 네, 그 김치에다 라면사리 넣어야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김 부셔갖고. 네. 네. 이거 진짜 기사식당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 이렇게 밥 볶아 드셔도 맛있는 그 삼구갈비 양념 제육볶음. 제육볶음은 우리의 뭐 소울푸드니까요. 네, 그거 1kg에 9,900원. 고기가 많냐는 얘기도 있으신데요. 고기가 맞습니다. 제가 씹어 먹어봤습니다. 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오버가 돼갖고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네. 설명 조금 부족하셨더라도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또 추가적인 것들은 또 여러 콘텐츠들이 있을 혹시 테니까요. 저의 부족한 설명이 다소 아니. 시장에 오해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완벽했습니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네, 이게 워낙 또 민감해. 네, 민감해. 저도 네, 발언 주주분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주주분 삼천단 제약은 박신동 평론가님이 하신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이게.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나락입니다. 네. 두 분이서 이렇게 설명을 넘기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끝날 때까지 많이 계시네, 오늘은. 그러게요. 네. 아 오히려 썰전 때 더 많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역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